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만 말하려고 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좀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기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을 한번 주고 싶은 겁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상황 속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mind는 신경 쓰다,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Do you mind if 패턴을 통해서 제가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I sit here. 제가 여기 앉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그냥 저거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하면 Can I sit here? 이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고요. 이 글자에 나오지 않는 감정, 혹시 신경 쓰이실까요? 괜찮을까요? 라는 이 감정을 더하면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10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것 좀 도와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는 간단하게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도와줄 수 있겠니? 뭐뭐 해줄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줘 라고 하면 주어 빼고 바로 그 동사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돕다는 help죠. 그래서 help me 라고 하면 나 도와줘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도와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하고 싶다면 with this,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Help me with this. 만약 제가 Help me with this book, 이 책 좀 도와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책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제가 책을 옮기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거나 이거를 도와줘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랑 같이 기억해서 이것 좀 도와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Help me with this. 앞에 있는 동사의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Help me with this. Help me with this.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머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열이 있고 오한이 난다고 할 때는 I have a headache. have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 a headache. 나중에 감기에 걸렸어요는 I have a cold. 이런 식으로 병명만 알면 바로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장을 알고 있으면 이 멜로디대로 단어 바꿔서 또 꺼냈을 수도 있겠죠. 한 문장을 배운다고 해서 그걸로 끝, 이걸 바로 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서 배웠던 거를 섞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0문장이 100문장, 1000문장으로 늘어나는 것도 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머리가 아파요. 다시 해볼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Call me when you get there.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화 주세요. 뭐 전화 줄 수 있겠니? 혹시 가능하면 뭐 해줄래?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줘. Call me. 전화다, call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조금 공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please 정도를 넣어주셔도 돼요. Please call me. 그리고 친구끼리 편한 사이에 그냥 가볍게 얘기한다면 call me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뭐뭐 할 때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when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en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너가 도착하다 거기에 you get there. get 동사도 정말 많이 한 5가지에서 10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화하는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계시면 얻다 외에도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when you get there, 너가 거기에 도착하면, 도착할 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Call me when you get there. 두 개 나눠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Call me when you get there.
한 번 더 해볼까요? Call me when you get there. 그렇죠? 네 번째는 버스에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에 딱 타고 있는데 친구가 너 어딨어? 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제가 다급하게 창문 열고 전화로 버스에 타! 영어로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예전에는 제가 어딘가를 갈 때 집이 사는 데가 다르니까 제가 먼저 타고 쭉 가면서 버스 이어타기라고 우리는 불렀는데요. 친구 타고 그 다음 친구 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요. 지금은 뭐 차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같이 하나씩 타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어로 get on the bus라는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take the bus도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그냥 그거는 버스를 타다 이런 뭔가 이용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 어떤 타는 동작 그거는 get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get on the bus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땅바닥에 있다가 버스에 타는 그 행위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접촉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비행기 같이 두 발로 걸어서 오르는 그런 거에 사용하고요. 만약 택시나 자동차 같이 어떤 공간 속에 쏙 들어간다면 get in the taxi, get in the ca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버스니까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하다를 drink and drive라고 간단하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정말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마시고 drink 그리고 운전한다 and drive 이겁니다. 뭐 뒤에 술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도 그냥 drink 사용하면 보통 술을 마시다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rink and drive 이 dr로 시작하는 거 입을 모으면서 하다 보니까 드가 아니라 약간 주처럼 소리 나기도 해요. 그래서 drink and drive 이렇게 주 소리 나는 게 사실 더 정상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앞에 don't 이걸 붙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뭐 get on the bus라는 표현을 연습해 봤는데요. 버스 타지 마라고 하면 don't get on the bus 이렇게 배웠던 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너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 Don't drink and drive. Don't drink and drive. 이렇게 뭔가 술 마시러 가는 내 친구에게 하지 마 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여기서 get us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used to가 가장 처음에 배울 때 뭐뭐 하곤 했다. I used to play games. 내가 게임을 하곤 했었지. 지금은 안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많이 헷갈렸는데 학생들을 수업하다 보니까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니까 요거를 따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be 플러스 ing, 진행형 사용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익숙해지고 있다는 그 진행형의 느낌을 살려보겠습니다. I'm getting used to it. 야,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I'm getting used to it.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최대한 많이 말해보면 좋은데요. 저랑 같이 할 때는 약 두세 번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지만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은 정말 10번, 20번, 30번 이상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시간 지나고 똑같은 거 또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만 보면서 한국어 보고 영어 맞춰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속 해보시면서 영어로 많이 말해보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 계획 완벽하게 들린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딱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리액션. This plan sounds perfect. This plan sounds perfec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는 이 계획이 되고요.
this plan. 이 계획은 그리고 뭐뭐하게 들립니다라고 하면 sounds. 동사 sound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리죠? 완벽하게 들립니다. perfect.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뭐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뭐뭐를 듣고 바로 할 수 있는 리액션이에요. 와, 이 계획 진짜 완벽하다. This plan sounds perfect. 리액션은 많이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내가 얘기를 듣는데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 조금 심심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계획 진짜 괜찮은데? This plan sounds perfect. 이 정도 리액션 하나 더 해주시면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상대방도 얘기할 맛이 날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요. 나는 식료품을 사러 가게에 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뭐뭐 하러 갔다.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말해서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groceries. to를 사용하지 않고 for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문장을 좀 길게 만들 때 to buy some groceries. 이 식료품을 좀 사러 갔습니다. to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원어민들은 더 간단하게 for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식료품을 사러 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식료품 때문에 갔어. 그 식료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뭔가를 위해서라는 for를 사용해서 for some groceries. 식료품을 위해 갔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의역하면 식료품 사러 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to 동사도 사용하지만 for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문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내가 I 갔어요. go의 과거 형태 went. 주어 동사 나왔고요. 자, 갔다고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나와야겠죠? to the store. 가게에 갔습니다. 왜 갔어? for some groceries. 식료품 좀 사러 갔어. 이렇게 되겠죠? 사다라는 buy가 없어도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뭐 식료품을 뭐 나르러 갔거나 뭐 버리러 갔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사러 갔구나라고 상황상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groceries. 만약 식료품을 뭐 나눠주러 갔다 이렇게 특정한 동사가 꼭 나와야지 의미가 전달된다면 그거를 써주시면 되고요. 뭐 서로 알지 싶은 것들은 그냥 for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자, 뭐뭐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흥미가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역하면 저는 흥미가 없어요지만 앞으로 무언가를 할 흥미가 없다.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확장되게 돼요. 그래서 뭐 딱히 없는데 그럴 생각. 이럴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not interested in. in의 강세 주면서 interested in. 약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직역해서 흥미가 있다, 흥미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생각 있어. 여기까지 연결해서 같이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표현으로 활용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ing 형태. buy a new car. 새 차를 사다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buying a new ca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는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어.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의 생일에 뭘 사야 할지 생각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a birthday.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진행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뭐뭐 하는 게 생각나지 않아. 바로 번뜩 생각나지 않을 때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can't를 사용해서 I can't think of. 보통 앞에 강세 주면서 can. 이 트 사운드는 들릴랑 말랑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I can't think of. 생각나지가 않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니 뭘 사야 할지.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to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뭐뭐 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 그녀의 생일에, 그녀의 생일을 위해서라고 해서 for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for her birthday.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her birthday. 이렇게 긴 문장 조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무력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꼬마아이한테 큰 음식을 바로 주질 않죠. 우리가 아직 영어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think of 뭘 사야 할지. What to buy 그녀의 생일에 for a birthday 이렇게 각각 3번, 5번, 10번 따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잘 말해진다라고 싶으시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a birthday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혹시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조심조심 물어보는 표현 Do you mind if가 있었죠? 이거 지금 까먹기 전에 빨리 적어보고 말씀해 보세요. 이 외에도 마음에 드는 표현 같이 적으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